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보는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은 한창원입니다. 네, 먼저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사를 맛깔나게 풀어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 음식들을 새롭게 재현해줄 국방야사의 메인 요리사죠. 이재범 셰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소재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좀 더 야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국방야사.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요.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겨보는 음식 역사기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부터 함께 소개해보죠. 임 교수님, 오늘 인물 힌트 좀 주십시오. 네, 저는 국방야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상파 화가고요. 네네. 미식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수련이 있죠. 네, 수련이가 딱 떠오르네요. 바로 빛과 색채의 마술사죠. 클로드 모네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인상파는 잘 알겠는데 모네가 또 미식가입니까? 예, 대단한 미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재료의 선정부터 재료의 신선도 이런 걸 세밀하게 따져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모네가 파리 근교의 지베르니라는 곳에 오래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지베르니. 예, 거기서 정원도 가꾸고 또 자기가 채소밭을 가꿔서 거기서 직접 채소를 기르기도 하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음식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하는 요리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만의 레시피가 담긴 노트를 상당 분량을 6권의 분량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클로드 모네가 딱 국방야사에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모네 하면 인상파, 인상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상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그 인상주의, 인상파에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일 텐데요. 뭐 오늘 소개해드릴 모네뿐만 아니라 마네, 드가, 르누아르, 시슬리, 고흐나 고갱 널리 알려진 여러 화가들이 다 인상파 화가들이죠. 인상파 혹은 인상주의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미술 사조입니다. 특징은 전통적인 이 회화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색채나 질감의 표현에 더 집중하는 화풍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연과 사물의 색상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화폭에 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란 이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시작했다고요? 예, 먼저 모네가 파리 근교의 아르장떼유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화가들하고 교류하면서 무명예술가 협회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무명예술가 협회. 예. 네. 그리고 1874년에 이 무명예술가 협회가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죠. 이때 루이 르로이라는 비평가가 이 작품을 보고 이런 평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인상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한번 인용을 해보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인상이었다. 이 그림에는 어떤 인상이 있었다. 이 얼마나 거저먹는 그림인가. 아직 미완성으로 남겨진 벽지 무늬도 이 바다 그림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이다. 뭐 이런 혹평을 남기게 되죠. 왜 그렇게 호평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는 전통적인 형태와 색을 캔버스에 담아서 그려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모네는 이제 당시 자연 풍경을 야외에서 실제 눈으로 관찰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화폭에 담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당시 비평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설었겠죠. 원래 공식대로 그리는 풍경화의 법칙이 있는데 모네는 자기가 봤을 때 그 순간의 색과 빛으로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호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 포평가의 조롱이 한 사조 이름이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예, 사실 예술 사조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미술 양식을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딕 양식. 이게 고투족의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르네상스인들이 야만인의 예술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의미로 본래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상파의 개척자 클로드 모네. 어떤 화가입니까? 예, 모네는 1840년에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외젠 부댕이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외젠 부댕이 모네 이외에도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화가입니다. 그 외젠 부댕은 특히 항구 도시에서 바다의 모습을 화폭에 많이 담았는데요. 해변에 비치는 빛과 색채를 잘 표현했던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모네는 외젠 부댕과 함께 야외에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모네가 이때 네덜란드의 풍경화가였던 용 킨트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는 이제 빛을 포착해서 묘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모네가 참 처음부터 좋은 스승들과의 인연이 운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되게 그 인상파 전에는 회화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자세히, 더 깊게 보는 습관이 있었다라면 인상파는 더 넓게, 더 멀리 보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상파의 탄생 비화가 참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모네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베르니라는 지역이 계속 떠오릅니다. 프랑스 여행 가면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예.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네가 지베르니에 정착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집이 사실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직접 정원을 가꿨고 또 연꽃을 재배하면서 훗날 작품의 소재가 된 유명한 수련 연못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요. 모네가 이 지베르니의 자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원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쏟았다고 하고요. 물론 정원사를 고용했겠지만 자기가 손수 정원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료 예술가들 중에 세잔이나 고고와 같은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때 자기가 채소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접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되게 신기합니다. 미술 교과서에 나올 만한 화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한데 또 이런 파티마 모임에는 어떤 음식들이 가득했을지 더 궁금합니다. 자, 오늘 쿡방야사에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요? 이재범 셰프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모네가 아침 식사로 즐겨 먹었다는 웨프 오르신이라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명 클라우드 에그, 구름 계란이라고 불리는 계란 요리인데요. 오늘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볍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과, 베이컨, 구름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리마저도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맛있는 구름 계란이 완성되길 기다리면서 모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모네가 그런 얘기했어요. 맛있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고 음식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아, 어마어마한 식도락가 같습니다. 예, 사실 모네가 식도락가, 미식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사학자 중에 클레르 주아라는 미술사학자가 모네의 그림 같은 식탁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식도락가로서의 모습이 잘 알려져 있죠. 모네는 무명 생활을 오래 겪었고 이때 아무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겠죠. 근데 그런 시절에도 요리사를 2명이나 두고 있을 정도로 식도락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일종의 의식처럼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마련할 때도 이 재료의 품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선한지 어떤 맛이 나는지 이걸 세밀하게 따져서 준비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자, 식사 시간도 철저했다고 하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자유분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네는 시간관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무슨 일 있어도 11시 30분에 지켜서 했습니다. 11시에 첫 종이 울리고 두 번째 종이 조금 있다 울리면 같이 살던 식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빠짐없이 식탁에 이제 다 모였어야 했죠.
그래서 11시 30분, 11시 반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됐는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주방장한테 눈치를 주고 이랬다는 일화들이 전해지고요. 그 점심이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11시 반이면. 왜냐면 모네는 태양광이 쬐는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최적의 태양광 아래서 작업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시간을 좀 땡겼던 것이죠. 음식과 빛 이 두 가지에서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데 보입니다. 모네가 음식 관련 그림도 많이 남겼죠. 예, 그렇습니다. 뭐 빵과 와인이 있는 정물화라든가 고기가 있는 정물, 그다음에 복숭아청, 갈레트 뭐 이런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그림을 남기는데요. 그중에 갈레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갈레트. 예, 이 작품은 1882년에 모네가 그 노르망디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프루빌의 한 해안가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숙박하던 호텔에서 갈레트 맛을 보게 되고 그때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너무 감동적이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군요. 예, 예. 근데 이 모네가 먹는 것만큼이나 주방에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예, 주방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주방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스스로. 당시 주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하인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모네는 빛이 잘 들어오는 그리고 정원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주방을 디자인해서 지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주방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벽에는 또 모네가 그 우키요에 일본 판화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는 자신이 수집했던 일본 판화들, 그러니까 작가들의 이름을 나열하면 호쿠사이나 히로시게, 우타마루와 같은 일본 목판화로 주방 벽을 장식을 해놨었죠. 최근에 우리가 주방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시는 분들이 하는 주방처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마침 뭐 모네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주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베르니에 있다고요? 예, 지베르니가 파리 근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사실 모네의 예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네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었습니다. 모네가 43살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반평생 가량을 이 지베르니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모네는 지베르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발휘해서 지베르니의 정원을 꽃이 만발한 정원과 호수로 가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동료 화가들을 초청해서 종종 파티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꼭 쉬면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있다라는 그런 지명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모네에게는 바로 이 지베르니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쾌한 아침 햇살, 또 산책하는 정원, 거기서 먹었을 구름 계란이죠. 자,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셰프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범 셰프님,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네를 위한 소박한 요리 구름 계란 샌드위치. 지금 구름 계란만 완성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